안녕하세요. 김희술 씨입니다. 오늘은 30대부터 50대 자산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2026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세금 이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자정, 무려 4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재연장 없이 그대로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5월 10일 자정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부터는 양도 차익이 같아도 세금이 1억 원 이상 더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의미와 여러분이 당장 점검하셔야 할 4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 즉 6에서 45%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이 조치는 매년 연장을 거듭해왔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영구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일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연장은 없다.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 그리고 그 날짜가 그제 자정에 도래했고 오늘은 D+2일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증빙을 확보하신 분의 경우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작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이 청산되면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나 구두 약속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율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경우 실질 최고 세율이 무려 82.5%까지 올라갑니다.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5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죠. 유예 종료 전이라면, 즉 5월 9일까지 잔금이 청산됐다면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세는 약 1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에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세율의 2주택자 20% 포인트가 가산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배제됩니다. 단순 계산해도 양도세는 약 2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양도 차익은 같은데 세금만 1억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예 중에는 최대 30%까지 공제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순간 이 공제는 전액 배제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손실이 큽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누가 영향을 받느냐?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째, 양도하시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세대 합산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양도 시점, 그러니까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이 5월 10일 이후여야 합니다. 넷째,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두 번째, 주택수 산정입니다. 등기된 주택만 세시면 안 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2주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세법상으로는 3주택 이상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면 가산세율도 20%포인트가 아닌 30%포인트가 적용되죠.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 명의로 분산된 주택도 세대 합산 기준에 따라 함께 잡힐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유 주택수를 정확히 세어보세요.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요. 둘째, 양도 예정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작년 10월 16일자 신규 지정 지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셋째,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면 계약금 증빙과 잔금 일정을 다시 점검하세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4개월,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기한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가능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1억 원 단위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에서 30만 원 상담료를 아끼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보유주택 한 채만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닙니다. 가족 중에 다주택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에는 몇 채 보유 중이신지 또는 가장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해시태그 오늘의 이슈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재테크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희수 씨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